장관님,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불패라는 말이 해저될 정도로 현직 의원들의 청문회는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윤회 장관의 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의혹 제기나 또 근거 없는 그런 논란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셨던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그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은 병역 기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당해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병역이 면제가 된 사유였고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고의적인 병역 기피였던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들이 저의 사실과 다른 저의 어떤 이 불법적인 문제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 좀 전 우리 주광덕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장관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됐던 문제들이 적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허위 사실이 있습니까? 논란이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2016년도에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생겼던 논란이었고 제가 지명되자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소명도 했는데요. 당시 그 교육공무직법의 배경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2014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공무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감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법안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마치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했고 그 법안도 철회했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청별로 이미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회계직이나 또 학생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학교의 그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왜 철회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의 부칙 조항에 영양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부칙 조항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마치 다른 모든 분야의 이 교사 비정규직을 교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장관. 과도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요. 장관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네. 그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하게 됐습니까? 제 지역 사무실은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을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입찰했을 뿐입니다. 장관, 그런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장관, 그런데 임대인 측이 부당하게 임대했다 해서 6명이 중징계를 먹고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차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세히 소명한 바 있었는데요. 그 징계를 받은 담당자들은 내부의 내규를 잘못 적용했기 됐습니다. 때문에 자,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외압도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입주했을 그렇습니까? 뿐입니다. 네, 당시 교문위원이었죠? 그랬습니다.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대인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차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자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저는 그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관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저희에게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센터의 모르십니까? 입장이었습니다. 장관, 그러면은 귀책 사유가 없어도 현재 규정에 위반되는 상태가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요. 이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나 단 한 푼의 임대료와 관련된 간단히 답해 주세요.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피감기간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배려 깊이 또 사려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유야 어떻든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저의 기책 사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당시 입찰 과정에 개찰도 하기 전에 장관은 그 사무실로 이 개소식을 하겠다라고 SNS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찰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그 컴퓨터 이제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그 입찰 과정은 개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무실이 2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개찰을 30분 정도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 계속 18차례나 유찰됐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30분 정도 먼저 급한 마음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정치인의 사무실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해가지고 얻지 못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문위원인 우리 위원회 장관께서는 그 사무실을 당당하게 임차하고 그것도 개찰도 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 개소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의원님이 우리 장관 전 동료위원 질의시 명문학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학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통상적으로 명문학교다 하면 뭐 강남의 파락군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덕수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덕수 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었고 교육비도 저렴하고 또 교육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냈던 거고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그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문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수장이 명문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린 바 있고요. 위장전입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문학교다 아니다는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는 있어도 제가 학교를 명문학교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관, 민주화 운동한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돌보려면 집 가까운 곳이 낫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드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전입을 했던 그 주소가 대한성공회 성당에 있는 신부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유치원 친구가 그 신부님의 자제분이었고 그래서 친구의 집에 전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신부님이 살고 계신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고 위장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명문학교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이를 좀 더 학교에 잘 적응시키고 키우고 싶었던 엄마의 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장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했는데 주말에 20여 차례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면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거 아십니까?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선관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정정 신청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어가시고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